MS가 뭔지 한컴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미국에서 83년부터 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기이 잘 알고 있었고,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앞으로도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다니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네. 교문위 국감에서 이은재 의원을 두고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김병민 의원 좀 정리를 해볼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이? 주말 내내 거의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의 1위보다는 좀 약간 나쁜 방식, 희화화돼 조롱되는 방식의 1위였죠. 일단 대상은 국정감사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기간에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수의 계약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계약하게 됐을 경우는 공개 경쟁 입찰, 말 그대로 여러 회사들이 입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회사에 대한 응찰이 기본 원칙인데 특정 회사 하나만을 골라갖고선 수의 계약을 맺게 되면 이건 부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 때문에 이게 우문우답으로 오갔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은 MS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밖에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일견 앞뒤를 다 자르고 이 얘기만 듣게 되면은 야 이건 정말 황당하고 무식한 발언이다라고 듣게 되죠. 근데 사실상 MS 오피스에 대한 제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맞는데 이걸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는 여러 군데의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걸 수의 계약한 게 아니라 공개 경쟁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은지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의원님 MS 오피스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은재 의원도 무리 없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을 텐데 이 둘 간의 공방들이 서로 잘못된 질문하고 잘못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도 입찰에 의해서 뽑은 거를 왜 수의 계획했냐고 물어봤고 조희연 교육감도 우리 입찰해서 뽑는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MS를 어디 가서 사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보니까 두 분 다 지금 엉뚱하게 알고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질문한 사람도 정확하게 질문하지 못했고 이거를 알아들은 조희연 교육감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서 우문우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은 것이고 사실은 이 한 컷만 이제 그것만 이제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단독 응찰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러 거기와 수의 계약했죠?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다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MS 오피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잘못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런 것을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 의원께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과연 이것을 구입을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냐. 학교에서 정부와 예산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산을 빼와서 전용한 것이 아니냐. 결국 지방교육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완전히 그 부분 전부 다 묻혀버리고 MS 오피스를 MS의 그 약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인지를 아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공방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은재 의원이 급기야는 해명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됐는데 글쎄요. 온갖 패러디도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그 시스템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한 중반 정도로 돌아온 상황 속인데 실제 이번 국정감사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거의 찾기가 어렵거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로 난무해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야 될 감사의 기능들이 상실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이은재 의원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은재 의원이 결국 했던 마지막에 사퇴하십시오라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화내는 장면만.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야 국정감사가 이렇게 피방 기관장들을 앉혀놓고 혼내기만 하면 되는 자리냐라는 여러 가지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18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의원이고 19대 때는 국회의원 하지 못해서 그때는 또 한국행정연구원장이라는 자리로 피감 기관장 입장에서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반대 입장으로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입장에서 국정감사 기관 자리에서는 당연히 피감기관들이 정말 잘못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꼬집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좀 세련되고 멋진 국감을 언제쯤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예. 많은 국민들의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은재 의원의 과거 이력도 약간은 조금 전과가 있습니다. 저돌적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한 번이 아닌데요. 저게 지금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미디어법이 이제 단독으로 통과되니까 당시에 이제 이정희 전 의원이 이제 막 이제 항의를 하자 예. 이제 이은재 의원이 멱살을 잡고 이제 흔드는 장면입니다. 또 예. 2009년도에 또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 기억하실 텐데 용산 참사, 용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은 건물에서 이제 농성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철거민도 사망하고 경찰도 사망하는 그랬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용산 테러다라고 규명을 해서 또 한바탕 또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이제 통과가 되자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지방 뭐 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알아먹질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멍텅구리라고 이렇게 야당 의원을 비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